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12장 마케팅과 홍보, 제13장 정보 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12장의 마케팅과 홍보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제13장 정보관리에서는 정보관리의 개념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의 정보관리, 사회복지기관 온라인 보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라포가 형성되는 귀중한 시간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제1절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의 개념과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의 정의와 목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기본적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켜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 성취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제품과 어떻다 가치를 창조해서 다른 사람과 교환함으로써 그들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과 집단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개념에는요, 교환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틀러라는 학자는요, 마케팅의 정의를 이제 6가지로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함축된 단어로 지금 12주차 1교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기본적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 성취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러라는 학자는 마케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분석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조정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면밀하게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면밀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시장을 찾아서 비현실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어떻게 선정된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케팅의 목적은 효과적인 시장의 공략을 통해서 조직의 생존과 건전한 유지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판매자의 입장보다는 표적 시장의 욕구에 따른 조직의 공략 체계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마케팅 믹스인 제품 설계라든가 가격, 홍보, 유통 방법 등을 이용하고 혼합하여 어떻게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케팅이요? 코틀러의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요, 마케팅은 영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나 개인에게도 거래 혹은 설득이나 커뮤니케이션 등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개념이 비영리 조직으로 확대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복지 마케팅은 어떻다? 기관의 클라이언트의 자원 제공자, 자격부여 기관 및 전체 사회가 복지 조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요구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뭐다? 여러분,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게 되죠. 연간 교육계획안 어때요? 월간, 주간,
일일 교육계획 안으로 우리가 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월별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노력은 방법은 다르지만 어떻다? 참여하는 모든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입법화를 위한 대부분의 캠페인 활동이나 입법 필요성을 탄원하는 일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정보와 실천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내용은 복지 조직은 주민들에게 그들의 이익이 되는 뭐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어떻다고요? 복지 조직은 자신과 사회에 이로울 수 있도록 개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아동 학대자 등에 대한 행동 변화의 노력 등이 어디에?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요, 마케팅의 개념과 핵심 요소에서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요,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 만족 교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소비자의 욕구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 소속감, 자존감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핍되었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욕구들은요, 인간이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거나 인간의 조건 그 자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요,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호는 문화나 사회에 따라 다르고 학교라든가 기업, 가족 등의 사회적 제도나 힘에 의해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구매 의사와 능력에 의해 뒷받침될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요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불 능력이 있는 욕구는요, 시장에서 수요가 되고 소비자들은 제품이 주는 혜택이나 이익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서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제품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조직들은요, 고객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는데 철저하고 그들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소비자 조사를 수행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보증 및 서비스 자료를 분석하고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과 경쟁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관찰해서 고객들의 욕구를 간파하도록 판매원들은 교육시키고 고객의 욕구와 수요를 세밀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위한 중요한 투입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다? 마케팅의 핵심 요소에서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결핍이 될 때 욕구, 니드를 가지고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원투를 가짐으로써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구매 의사와 능력에 대해 뒷받침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수요한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불 능력이 있는 욕구는 시장에서 수요가 되고 소비자들은 제품이 주는 혜택이나 이익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효과적인 조직들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소비자 조사를 수행하고 고객의 요구사항, 보증 및 서비스 자료를 분석하고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과 경쟁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관찰을 통해서 고객들의 욕구를 간파하도록 판매원들을 교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케팅의 핵심 요소에서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대안들 중에서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만족이라는 것은 기대에 맞추어서 가치를 전달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성능에 좌우되고 제품 성능이 기대와 일치한다면 구매자는 만족할 것이라는 거죠. 또한 가치는요, 고객이 그 제품을 소유하고 사용해서 얻는 혜택과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 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의 가치는 가격을 고려하는 대안의 고객 만족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마케팅의 핵심 요소에서 우리는 교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환이라는 것은요, 바람직한 목적물을 획득하고 그 대신에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목적물을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가 소비자의 욕구나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에게 만족과 가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이득이 있지 않으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환의 조건이 교환의 당사자로 하여금 교환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환은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욕구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교환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좀 더 이제 함축된 단어로 살펴보자면요. 교환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목적물을 획득하고 그 대신에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교환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환의 조건이 교환의 당사자로 하여금 교환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욕구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교환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케팅의 핵심 요소에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경쟁에서는요, 다양한 시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마케팅을 통해서 특별한 시장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최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요, 시장의 고객들에게 가치와 만족을 창출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기업은 판매와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제1절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서 두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서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영리 조직 마케팅은요, 조직을 둘러싼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서요, 복잡성과 목적의 다양성과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에서는요, 물리적인 상품보다는 서비스를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비영리 조직들은요, 영리, 비영리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서비스 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어떤 조직들은요, 표적 집단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혹은 간접적인 노비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뭐다? 주 업무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전략에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가 고객 중심의 마케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가는 숙명을 안고 있는 영리 조직은 일찍부터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시장과 고객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축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시장에서요, 고객의 지지를 획득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이라는 의미는요, 시장과 고객의 지지를 획득하고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지 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도요, 지역 주민이나 이용자의 지지를 획득하고 확대함으로써 조직 발전을 지향하는 마케팅 전략이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4P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프로덕트,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2번에 우리가 가격은 플라이스, 그 다음에 입지는 우리가 3번에 입지, 유통에 대해서는 플레이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활동에서는 프로모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4P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품부터 한번 프로덕트부터 한번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복지기관의 제품은 서비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및 고객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은 결과와 가정의 가치를 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 고객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이용하고 싶어지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보다 값싼 가격으로 기존 서비스보다 더 큰 효용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메뉴에 제약은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서 제품의 가치를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기에서는 가격으로 봤습니다. 교재에서는 4번으로 봤죠. 그래서 요 PPT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복지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가격과 자유롭게 지불하는 가격으로 구분되지만은 최근에는 시장화의 경향으로 인해서 보다 자유가격 부분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처럼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의 경우에는 고가격 노선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만 저소득자의 이용도 가능하면서 가격이 높아도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희망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전략상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 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플레이스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의미하고 직접 고객들을 접촉하고 서비스를 전달함으로 입지와 유통 경로를 가능한 한 원활하고 짧게 설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판매 촉진 활동이라는 것은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유익함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해서요, 광고라든가 인적 판매 촉진, 그 다음에 PR, 그래서 직접 마케팅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서요,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미스에 교재의 326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붐이라든가 비스너는 기존 마케팅 4P에 참여해서 어떻게
참여자, 과정, 물리적 접근을 포함한 7P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과 붐과 비스너가 제시하는 7P에서 우리는 참여자, 사람을 변경한 7PS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학자들의 신재익과 고창현, 한혜숙, 그리고 청이엔, 윤택한 등은 상품, 가격, 장소, 촉진, 서비스, 발달 과정, 물리적 증거, 사람 등을 7P로 마케팅 믹스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네. 어떻게? 네. 다섯 번째인, 네. people,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품 및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인적 요소 제품 및 서비스가 유통되는 과정에 참가해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종사원뿐만 아니라 고객까지도 의미하고 있고, 따라서 내부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에 속한 종사원을 내부에 있는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요, 서비스 전달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Process of Service Assembly,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 과정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뭐다? 서비스 질의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업원의 교육, 체계적인 업무 분석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뭐로 본다라는 거예요? 네. 서비스 접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물리적 증거라는 것은요. 피지컬 에비언스는요. 유형적으로 표출되는 모든 것과 실제로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것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은 유형, 무형의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장소의 환경으로 의사소통되는 모든 유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서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 전략에서 마케팅 믹스에서 7P에서요. 파인이라는 학자는요. 비영리 기관에서 7P, 그래서 뭐다? 생산자, 프로듀서, 그 다음에 구매자, 네, 펄체이서, 과학적인 뭐다? 탐구 조사인, 조사는 했다라는 거죠. 그래, 프로빙. 그래서 생산자는 네. 프로듀서는 뭐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마케팅을 위해서 구매자와 교환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주체를 의미하고 후원자 개발을 위한 마케팅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생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매자라는 것은요. 기업의 마케팅에서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잠재적 고객을 의미하고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 개발을 위한 마케팅에서 구매자는 잠재적 후원자들이고 구매자인 잠재적 후원자가 될 사람들은 마케팅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라는 것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어떻다, 남용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사가 너무 과장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다?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 전략에서 마케팅 활동의 과정은 첫 번째 시장 기획을 분석하고 두 번째 시장 조사, 세 번째 목표 설정, 네 번째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다섯 번째 이용 지원과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여섯 번째 마케팅 실행 도구를 설정하고 일곱 번째 마케팅 계획과 관리를 해서 여덟 번째 마케팅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다? 네. 마케팅
조직의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서 우리는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을 DM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편에 의해 클라이언트나 서비스 이용자, 기부자나 잠재적 후원자 등에게 현재 기관의 운영상이나 프로그램 이용 실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관리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RM이라고 하죠.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저먼트 마케팅. 그래서 신규 후원자의 개발이나 기존 후원자의 관리, 잠재적 후원자의 개발을 위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기금 확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제공, 대학 동아리나 직장 동호회의 봉사나 모금 프로그램 개발 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공익 연계 마케팅은 CRM으로서 커스 릴레이시드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의 기부나 봉사활동을 사회복지 조직과 연계해서 기업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가치를 환산시켜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고 사회복지 조직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법에서 또 뭐가 알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관을 찾는 이용자의 개별 정보, 집단과 주소, 프로그램 이용 횟수와 시기 등의 정보를 활용해서 복지기관의 기부나 마케팅을 프로그램 참여 등에 활용한다는 거죠. 인터넷 마케팅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을 통해서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모금이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여섯 번째, 사회 마케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중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기법, 치매 예방, 금연운동, 생태보호운동, 지구온난화 캠페인,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 등이 있고요. 일곱 번째,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기존 미디어보다 더 많은 신뢰감을 내포하고 비용에 대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타겟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서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법에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은 군중을 의미하는 클라우드와 자금 모집을 의미하는 펀딩의 결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00년대 아일랜드의 농촌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기원으로 해서 1980년대 글라민은행의 소액금융과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중심에 사회관계와 SNS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 12-2 클라우드 펀딩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서 네 번째로 사회복지 마케팅의 과제는 첫 번째, 고객 중심 마케팅이다. 이것은 고객 중심은 조직의 가치보다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 지향 마케팅은 현재와 미래의 경쟁 조직의 장단점과 능력, 전략을 이해하는 조직화를 포함함으로써 경쟁적 환경에서 조직은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고 효과적인 경쟁 상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내부 마케팅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성공적인 마케팅 정착을 위해서는 부서 간의 조화가 필요하고 우선 최고 관리자가 신뢰하고 이해하며 또 다른 상급 경영자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마케팅 지향형 조직이 형성되고 최고 관리자가 모든 마케팅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 부장과 마케팅 담당 이사를 조직에 포함시켜서 마케팅 지원 계획과 마케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2주차 1교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라포가 형성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내 것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주차 1교시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더 힘내서 12주차 2교시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